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딕셔너리 관련된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는 사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people이라는 거는 사람이라고만 써져 있네요. 그리고 베이스볼은 야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 단어가 있으면 한글로 이렇게 대입돼서 우리가 사전이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은요,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영어가 키고요. 여기에 따른 한글, 우리 번역된 한글이 밸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타입은 우리가 키는 불변하고요. 그리고 밸류 값은 변할 수 있는 걸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요, 안에 있는 값들은 리스트와 튜플과 달리 순서가 없는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봐보죠. 먼저 딕셔너리는요, 딕셔너리 명을 쓰고 대입연산자를 쓰고 이번에는 대괄호와 소괄호가 아닌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요, 키, 그 다음에 중간에 콜론이 있어요. 그리고 밸류로 해서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하나의 쌍이에요. 그래서 컴마 있고 또 하나의 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두 개의 쌍이 있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은 아까 말했듯이 변하지 않는 값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밸류 값은 변하는 값과 변하지 않는 값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봐볼게요. 먼저 중괄호만 쓰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빈 딕셔너리, 값이 없는 딕셔너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와 C 보시면은 문자열, 네임이 키고요. 그 뒤에 MH라는 문자열이 밸류 값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숫자 1이 키, 5가 밸류, 2가 키, 3이 밸류라 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약간 뭘 상상하면 좋냐면 사물함, 학교 다닐 때 항상 맨 뒤에 사물함 있었죠. 또는 복도에 사물함이 있었을 건데 사물함 보시면 항상 자물쇠로 우리가 키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를 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오려면 열쇠가 필요하죠. 이때 우리는 열쇠를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따서 사물함을 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해당 키를 가지고 있으면 안에 있는 밸류 값,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를 넣으면은 밸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아주 똑같은 키가 두 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 하나로 두 개 자물쇠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이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은요, 동일한 키값을 두 개 가질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요, 딕1이라고 해서 제가 값을 넣었습니다. 총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먼저 키로는 name, 그리고 value에는 mh, 키 ag, 그리고 숫자 20, 폰, 그리고 숫자 번호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딕셔너리 정보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키에는 name, ag, 폰이고요. value에는 mh 20, 010-1234-1234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프린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타입 확인하는 건요, 여러분, 타입이라고 해서 소괄호로 둘러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딕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딕셔너리라는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리스트나 튜플 넣어주면요, 이 리스트 타입이다, 튜플 타입이다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 우리가 값을 추가하고 싶어요. 이번에 오른쪽 정보 보시면은 벌스가 추가가 됐죠. 이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딕셔너리 명, 대괄호, 키값, 그리고 밸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밑에 빨간 네모 보시면요, 여기 키값 써져 있죠. 그리고 밸류 값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딕1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마지막에 요소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딕셔너리 추가도 가능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딕 테스트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밑에 키,
노래 제목, value는 아무 노래라고 해서 집어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가수랑 날짜도 한번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dig 언더바 test라고 해서 제가 한번 노래 제목을 이렇게 키값으로 가지고요. 콜론 이쪽에는 아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dig test라고 해서 한번 써보면 키와 밸류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dig 하고 test에서 대괄호에서 키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키는 가수죠. 밸류 값은 지코입니다. 지코. 그래서 지코 실행시키고 dig test를 출력해보면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날짜 추가하려면 dig test에 날짜라고 해서 1월 13일 2020.01.13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똑같이 여기에 있는 dig test를 출력을 해보면 날짜가 추가가 돼서 총 데이터가 3개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삭제입니다. 삭제는요, 여러분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de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del은요, delete의 앞에 3개만 따왔어요. 그래서 del 딕셔너리 명 키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가 아까랑 똑같이 name, age, 폰이 있는데 이 중에서 del dict2에 age2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봤더니 어때요? age가 쏙 사라져서 정보를 보시면 2개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값을 가져올 때는요, 여러분 그냥 대괄호 써서 키만 써주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방금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dict2는 name과 폰만 가지고 있고요. 이때 dict2에 name이라는 키값만 써주면 값으로 mh 그리고 폰을 써주면 값으로 번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이 키값을 알면 오른쪽에 있는 밸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똑같이 가져오는 건데요. 방식이 다릅니다.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똑같은 지금 딕셔너리인데 여기를 get name, get phone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2개가 똑같아요. 그럼 get은 어떨 때 쓰고 대괄호에서 가져오는 거 어떨 때 쓰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괄호 써서 쓰는 거랑 get에서 쓰는 걸 2개를 가지고 왔는데 뭐가 다르냐면 키값이 없을 때 다릅니다. 현재 딕셔너리 값에 키값에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을 때 얘는 키 에러가 납니다. 성별이라는 키는 없어요 라고 알려주고요. 대신에 get이라고 하는 얘는요, 보면은 출력을 제가 해봤는데 none이라고 해서 얘는 펄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냥 빈 값이 나옵니다. 에러를 내포하는 게 아니라 빈 값이 나와요. 얘가 이제 조건문으로 갔을 때는 펄스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될 때 이 키가 있으면은 그대로 출력을 하겠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이제 써줄 때 좀 유용하게 됩니다. 왼쪽 거는 없으면 그냥 에러가 나서 프로그램이 멈춘다면 오른쪽은 키값이 없으니 다른 걸 수행해라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그래밍 짤 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키값만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이 딕셔너리 안에는 키값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eys라고 써주시면요, dkeys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name, age, 폰이 있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형식이 지금 리스트랑 살짝 다른 형식인데 내가 만약에 리스트처럼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리스트 소괄호로 묶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값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values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키랑 values는 언제 많이 이용을 하냐? 포문이랑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or 키라는 변수로 in dkeys라고 하면은 이 안에는 현재 키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값의 포문을 쓰게 되면 이 키값을 프린트했을 때 하나씩 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lue도 마찬가지 values라고 해서 포문을 쓰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값들 하나씩 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자주 사용하는 걸로 items라고가 있습니다. items. 이 items는 키와 밸류 값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와 밸류 같이 받아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보면은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해서 한 번씩 반복할 때 같이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은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in이라는 키워드입니다. in이 전 시간에 튜플, 리스트,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써봤는데 딕셔너리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단 딕셔너리는요, 이 안에 확인할 때 키에 한해서 동작을 합니다. 키. 예를 들어서 내가 네임이 딕셔너리 3에 있냐라고 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딕셔너리 정보가 오른쪽에 있는데 네임이라는 키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되고요. 성별은 없죠. false가 나옵니다. mh, 밸류 값이 있네요. 하지만 키에만 한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나옵니다. 키에는 mh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 키값에 이런 값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in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lear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 딕셔너리를 비우고 싶어요. 이런 얘들을 싹 다 날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clear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딕셔너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 펑션에 대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